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이제 이틀 뒤면 2020년 한 해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코로나19를 필두로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올 한 해를 충격과 혼란으로 몰아넣었는데요. 김경일 기자가 올 한 해 주요 사건들을 되짚어봤습니다. 올해 초 코비 브라이언트의 헬기 추락 사망 사고로 LA는 물론 전 세계 농구 팬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LA 스테이플스 센터에는 2만여 명의 추모객이 모여 코비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2월은 민주당 주도의 연방 하원이 발의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으로 공화당 강세인 연방 상원에서 탄핵안 부결로 일단락됐습니다. 올해 한류 열풍은 뜨거웠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감독상과 작품상 등 4개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3월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학이 폐쇄되고 곳곳에서는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5월, 백인 경찰은 절박한 간청에도 그의 목을 짓누른 무릎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0 위조 지폐를 사용한 혐의로 경찰의 손에 목숨을 잃은 조지 플로이드 사건. 6월은 사건이 일어난 미니애폴리스를 시작으로 뉴욕, 시카고, LA 등에선 분노한 시민들이 연일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8월 허리케인 이사이아스가 동부 해안을 덮치면서 브루클린과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폭우에 아파트가 무너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산불로 100만 명이 대피하는 등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위스콘신주 케노샤에서는 비무장 흑인 남성 제이콥 블레이크가 새 아들 앞에서 경찰이 쏜 여러 방의 총탄을 맞고 숨져 또다시 격렬한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NBA 경기는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선수들의 출전 거부로 취소됐고 시위는 비상사태를 선포한 위스콘신부터 LA, 시애틀, 애틀란타 등으로 확산됐습니다. 8월 말 대형 허리케인 로라가 텍사스와 루이지애나를 강타하면서 60만 명 이상이 대피하는 등 초긴장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9월 방탄소년단 BTS는 빌보드 차트에 새 역사를 썼습니다. BTS 신곡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차트 핫 100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10월은 대선을 앞두고 TV토론과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시작해 11월 3일 대선 결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4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최근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과 바이든 당선인의 대통령 인수인계 과정에서 백인 우월주의, 인종차별, 빈부격차 등 복합적인 갈등도 계속되고 있어 언제든 시위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누가 뭐래도 올해의 가장 큰 사건은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였습니다. 미국 내 확진자 2천만 명, 사망자 35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과연 이토록 많은 희생자가 나와야 했었는지를 짚어봐야 앞으로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채은 기자가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터닝 포인트들을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처음 발견된 건 지난 1월 21일. 곧이어 첫 사망자까지 발생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50억 달러에 달하는 재난기금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본격적인 백신 개발을 위한 행정부의 초고속 작전팀은 5월 중순에 공식 출범됐습니다. 내년 1월까지 백신을 생산하고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화이자와 모더나를 비롯한 제약회사에 대규모 연방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이후 여름철 동안 일부 주에서 확진자 감소세가 보이며 행정명령이 완화됐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서도 낭보가 잇따랐습니다. 렘데시비르에 이어 덱사메타손이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사망률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재확산 여파로 9월 말 전국 코로나19 사망자가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연구소장이 지난 3월에 예측한 수치에 도달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소식도 잇따랐습니다. 백신 개발 속도는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당초 내년 1월 이후에 개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화이자와 모더나가 효과율 90%가 넘는 백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곧이어 FDA가 긴급 사용을 승인하며 전국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연말까지 2천만 명 접종을 목표로 현재 의료진과 양로시설 거주자를 중심으로 접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접종 속도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실제 접종된 백신은 210만여 명, 10%를 겨우 넘는 실적입니다.
현재 전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2천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를 낸 국가지만 내년에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란 희망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케빈 뉴섬 주지사가 어제 예고한 대로 남가주 스테이앳홈 행정명령이 공식적으로 연장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국 마크 갈리 박사는 오늘 화상 브리핑을 통해 새롭게 나눈 캘리포니아주 5개 지역 가운데 남가주와 샌호아킨 밸리 지역의 스테이앳홈 행정명령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명령 연장은 해당 지역 내 입원 환자와 중환자 수용 능력을 기준으로 결정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주 전역을 베이와 그레이터 세크라멘토, 북가주, 샌호아킨밸리, 남가주 이렇게 5개 지역으로 분리했는데 이 중 남가주와 샌호아킨밸리 지역은 앞으로 4주 안에 수용 능력이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이번 연장 발표와 함께 종료 시점은 따로 발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입원 환자 비율과 중환자 수용 능력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행정명령이 무기한 연장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내 식사도 야외 식사도 금지된 지금 음식을 포장해가는 한인들이 늘고 있는데 이 음식을 받아오는 틈을 타 차량 물건을 훔쳐가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로 도와도 어려운 상황인데 파렴치하다는 말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이유수 기자입니다. 길거리에 정차된 차 앞으로 흰색 SUV 한 대가 다가와 멈춰 섭니다. 차량 뒷문에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한 남성이 내리더니 이내 정차된 차량 뒤쪽으로 사라집니다. 블랙박스 화면 사각지대로 사라진 해당 남성은 차량 뒷유리를 깬 뒤 차 안에 있던 귀중품을 들고 대기하던 차량을 타고 그대로 도주합니다. 사건은 지난 18일 밤 10시 50분쯤 LA 한인타운 인근 페어팩스와 로즈우드 인근에 자리한 한 치킨집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포장한 음식을 받고 결제를 진행하는 사이 차량 터리 범죄가 일어난 겁니다. 정말 순간적이었어요. 제가 음식을 받아 나온 시간이 10분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 그 사이에 창문 깨지고 다 털려버렸어요. 피해자 박 씨는 차량 내부에 있던 중요한 서류와 $3,100 상당의 수표가 들어있던 회색 가방을 분실했습니다. 피해자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는 범죄에 사용된 차량과 번호판이 그대로 남아있어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명의도용이나 가명을 사용해 렌트된 차량이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한 거죠. 경찰에 신고해도 이런 범죄가 너무 많다고 그러고 범죄에 사용되는 차량들이 추적이 안 되는 그런 차가 많다는 거예요. 중요한 서류라도 찾고 싶은데 정말 걱정이에요. LAPD 올림픽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간 LA 한인타운 일대에서 발생한 차량 터리 범죄는 모두 16건. 가장 많았던 폭행 사건에 비해 한 건 적을 뿐 전체 범죄 유형의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사태 장기화로 차량 내부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늘고 음식을 포장해가는 운전자들이 증가하며 이 같은 범죄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LA경찰국은 차량 내부 터리 범죄가 또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차량 내부에 현금 등 귀중품을 보관해서는 안 되며 인적이 드문 곳에 차량을 정차할 경우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뉴저지주에서 실업수당을 부당하게 또는 불법적으로 수령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정부는 그동안 10만 건에 달하는 실업수당 허위 청구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의 보도입니다. 뉴저지주 노동인력개발국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초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난 뒤 최근까지 실업보험을 신청한 실업자 수는 총 150만 명으로 이들에게는 총 250억 달러가 지급됐습니다. 그러나 노동인력개발국 소속으로 부당 실업보험 신청과 수혜 케이스를 조사하고 있는 반사기 전문 부서는 이들 150만 명의 실업보험 신청자 중에 무려 10만 명가량이 허위 정보나 훔친 신분 정보 등을 이용해 비정상적으로 실업수당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 14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동인력개발국 로드 아사리오 안젤로 국장은 이러한 신분 도용 사기범들이 신용정보 회사나 크레딧카드 회사 해킹, 스캠이나 보이스피싱 등을 통해 신분 정보를 빼내 실업보험을 탈환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SNS에서 타인의 신분 정보를 빼내는 사례가 늘고 있기에 페이스북 등의
본인의 신분과 관련된 정보를 올리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반 회사들의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현재 뉴저지주에서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매 3개월마다 퇴사한 직원들이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통지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통지를 받았을 때 수혜 자격이 없는 해고 직원이나 인적사항이 생소한 인물이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것이 발견되면 곧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이창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경기 부양안에 포함된 1인당 현금 지급을 $600에서 $2,000로 올릴 것을 의회에 주문한 바 있죠. 그러나 끝내 공화당 상원이 이를 거부하면서 무산됐습니다. 앞서 어제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현금 지급을 $2,000까지 올리는 수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미 대통령의 요구사항이었던 만큼 상원에서 통과되기만 하면 서명을 거쳐 바로 $2,000의 현금이 지급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공화당 상원은 이를 끝내 거부했습니다. 조지아주 결선을 앞두고 있는 공화당 상원의원 등 일부 공화당 찬성이 나왔지만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거부 의지를 꺾지 못했습니다. 상원 법안 표결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원내대표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수정안에 대한 표결 일정조차 잡지 않으면서 레임덕 의회에서 현금 지급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연쇄 추락 사고로 20개월간 운항이 금지됐던 보잉사의 737 맥스가 미국 내에서 일반인 승객들을 대상으로 한 상업 비행을 재개했습니다. AP통신은 오늘 승객 100명을 태운 아메리칸 항공의 보잉 737 맥스기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공항에서 뉴욕 라과디아 공항으로 출발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오늘 비행을 시작으로 내년 1월 4일까지 마이애미와 뉴욕을 오가는 왕복 노선에 737 맥스를 하루에 한 차례씩 투입하고 이후 투입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또 승객들이 항공권을 예약할 때 운항 기종이 737 맥스라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기로 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에 이어 유나이티드 항공은 내년 2월에,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내년 3월 737 맥스 기종의 운항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보잉 737 맥스는 지난 2018년 10월과 지난해 3월 인도네시아와 에티오피아 항공 소속 비행기가 잇따라 추락해 346명의 인명피해를 내자 운항이 전면 중단된 바 있습니다. 또 한 명의 한국 프로야구 출신 메이저리거가 내년에 활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 유격수의 계보를 잇는 김하성이 샌디에고 입단에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메이저리그 공식 사이트인 MLB.com은 김하성이 샌디에고 파드레스와의 입단에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지역 언론들도 김하성 영입 소식을 전했는데 총액 규모는 4년 $2,500만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메디컬 테스트만 남겨놓은 가운데 김하성은 샌디에고의 내야 슈퍼 유틸리티 자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마이너리그 거부권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내년 시즌 내내 꾸준한 활약을 펼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편 김하성을 영입한 샌디에고는 비슷한 시기 사이 영상 수상자인 블레이크 스넬과 일본인 투수 다르비슈까지 영입하며 단숨에 내년 우승권 전력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 응시자의 3분의 1 이상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변호사협회는 부정행위 방지 프로그램으로 적발한 응시자들을 조사하고 있으며 인원은 3,190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남가주 산간지대를 중심으로 눈길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마운티볼드 산악지대에 최소 100여 대의 차량이 고립됐으며 카운패스 지역에서도 눈길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팬데믹 사태로 온라인 쇼핑이 늘며 배송 차량을 노리는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어제 오전 아마존 배송 트럭이 통째로 도난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 같은 피해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신분증 진위 확인 서비스가 도입돼 재외국민의 금융거래가 한결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외교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은 앞으로 재외국민의 본인 확인에 여권을 신분증으로 인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크로아티아 페트리냐에서 오늘 오전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방송사에 따르면 12세 여아를 포함 최소 5명이 사망했으며 20명 이상이 중상을 입고 입원한 상태입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콜로라도주에서 처음 발견됐다고 주 당국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또 다른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